이 정도면 좋죠. 서울, 경기 당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요,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정청래가 많이 앞서고 있고요. 왜 그러냐? 지역 현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청래가 수도권에서 강세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다 떼고 보면 정청래가 김민석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호남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있죠. TK에는 또 뭐가 있고 다 지역 현안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미는 후보한테 줄을 서자. 그게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될 거니까. 이런 투표 심리가 작동을 하지만 수도권은 지역 현안이 크지 않으니까 정청래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 전화 대기해야 된다. 여론조사 한 통이 권리당원 80표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새날에서. 그러니까 070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권리당원한테는 전화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일반 당원과 당원 아닌 분들한테 전화가 간대요. 저쪽은요, 조직이 총동원돼 있습니다. 모두 전화 대기 상태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발적으로 대기 중이죠. 누가 이기나 볼까? 에휴. 자, 김민석 걸 갖고 왔어요. 왜냐? 쟤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얘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투표 독려해주세요 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인데 전화가 안 와요? 정상입니다. 누가 전화를 받나요? 일반 당원. 민주당 지지하는 주변 지인 가족. 02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주세요. 아셨죠? 02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김민석 2030. 2030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본인은 청년을 위하는 아이디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믿어 그걸. 자, 지금 여론조사 투표하라고 막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김민석 쪽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서울 경기 투표율을 보고요, 김민석 쪽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놈들 막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 튀어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뉴 이재명 채널들 매우 바빠질 거예요. 이놈들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권리당원인데 카톡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투표를 못했네? 투표가 끝났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ARS가 남았어요. 자, ARS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 ARS 전화가 옵니다.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안 한 권리당원에게 ARS가 와요. 근데도 안 오면 ARS를 직접 걸 수 있습니다. 언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딱 3시간 동안만 내가 직접 ARS를 걸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서울 경기 ARS 번호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공개하는 거야? 딱 3시간만 열어놓고 권리당원만 할 수 있는데, 나 권리당원인데 카톡도 안 왔어? ARS 전화도 안 왔어? 그러면 토요일 오후 2시에 내가 직접 걸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다. 따라 붙었는데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절실하게 이번 전당대회에 임해야 됩니다. 자, 개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청래는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제는 민주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장수가 정청래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청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가자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밀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발언 때문에 조금 더 분노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타령에서 이제 그 더 많은 당원들이 열받아가지고 더 많은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 60%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0% 나오면은 정청래 대표는 1차 과반을 한다라는 거죠. 여태급 꿀잼. 속 터지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만한 전당대회가 없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 속은 좀 터지지만 저는 역대급 훌륭한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은 진짜 여기도 꼴통, 만약에 김민석 대 송영길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초선이라도 한민수 의원 엄청 시원시원하고 또 이제 또 우리 편 한 명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재발견했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재발견 아니지,
안심했고, 물론 이제 대다수의 빌런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받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가치 전쟁, 노선 전쟁, 이거 지금 이렇게 세게 안 붙어줬으면은 전당대회 너무 어영부영 이제 그 뭐 김민석 뭐 당연하게 되고, 뭐 정청래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우리 어영부영 구조적 다수에서 튕겨나가는 우리는 소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싸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만약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까요? 아니 그렇지만 이거는 정신무장, 우리 방송의 또 그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정신훈련이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식. 근데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만에 하나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선호투표제로 이겼어. 저쪽이 억지로. 그것도 선호투표제로 몇 표 차이 안 돼가지고 막 이 선호투표제로 한 2,000표로 김민석이 이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당을 포기하나요? 민주당을 포기하실 겁니까? 에이씨 뭐 이러면서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쵸? 무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뉴들 본색을 빨리 확인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계속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1년 차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붙어서 나오면은 이 당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 당입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더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또 더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까지 온 의원들이 저렇게 빤스 먹고 대통령까지 빤스 먹고 달라들었는데 그러면은 명실상부한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된다고 생각해.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몰락이 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떨어지면 대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가 참 묘하게 됐다니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정말 얻은 것밖에 없어요. 얻은 것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조국 대표든 뭐 이렇게 뭐 추미애 대표든 뭐 어쨌든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차세대라고 생각하는 김민석이 거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빤스 벗는 거 BRC도 싫어한다. 그렇죠. 탈당 금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더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더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기어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지면은 그냥 명실상부하게 다음 대권 주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번에 지금 서울 경기 보면 여전히 과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냐, 왜냐면 좀 상대적으로 전남 광주가 좀 투표율이 저조해가지고 저조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이미 대권 주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권 주자의 반열이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만약에 요만큼 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쉬운 것 때문에 더 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 김민석이 되면은 제대로 갈 리가 없겠죠. 없고 쟤네들은 빤스 더 먹고 설치고 이런 뭐 때문에 지금 저쪽은 이제 피크 찍고 내려가고, 뭔가 아쉬움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아쉬움 때문에 기대가 더 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정중동으로 계속 개혁적인 거 딱딱 해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명실상부하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모든 야당의 역할을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사람들이 막 이제 왜 뭐 여당인데 야당 짓을 하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여러분 야당의 모든 대권 주자들이 정청래 대표가 우뚝 서면은 다 죽어요. 한동훈한테 갈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저쪽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우리가 막 김민석 싣고 뭐 하듯이 저쪽은 한동훈 싣고 이게 더 심해. 더 심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쵸. 명천대전 하니까 진짜 대통령급으로 올려놨어요. 정청래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추미애, 뭐 조국, 뭐 이런 지금 뭐 최민희,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약간 전선 꺼진 이 사람들 안에서 다음 차기 정권이 나온다니까요. 내일 호남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겠죠. 놀라겠죠. 그래서 윤호긴 세력들은 한동훈을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근데 한동훈은 다 싫어하죠. 안철수도 한동훈 없어야지 되고, 또 이제 오세훈이 이제 만약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안철수는 자기 혼자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다음 정권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바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조금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니까 뭐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좋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는 갖고 간다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안 중요하고 어쨌든 뭐 추미애 조국 정청래 최민희 이쪽 안에서 다음 당대표도 나오고 다음 이제 그 대통령도 나오고 다음 총리도 나오고 여기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막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결과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됐다. 그럼 저것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막 하는 게 별로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저쪽은 만약에 뭐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되면은 대통령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정청래 대표한테 사과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은 은퇴를 해야 되는지 하겠죠. 김민석, 송영길, 김민석은 이번에 끝인 거예요, 끝.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기사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청래가 이겼어. 1등 했어. 그러면 이 밀었던 당원들이 더 결집해가지고, 이 당원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정청래를 당선시켰던 이 당원들이 그러면 얼마나 몇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굉장히 고관여층이고, 뭐, 모든 커뮤니티 이슈들을 다 소화하는 사람들이고, 뭐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가 나쁜 의원이고, 이거 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냐? 경선 붙인다는 거예요. 경선에서 뭐 하냐? 유이재명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닦아. 흘릴 눈물 없다.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 이제 마지막 내일 하루 이제 피날레가 남았으니까 서울 경기에 지금까지 어떤 것들 전화하시고 ARS 혹시나 카톡 못했다 하면 ARS 이런 것들 해가지고 투표 마지막에 결집을 시켜서 올려놓은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애초부터 사실 오늘 그 식사를 했던 분이랑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싸움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냐면 검찰개혁 싸움이기도 하고
김용남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모두 촉발했어요. 합당 이슈도 합당 이슈였지만 합당 이슈는 뭐 그럭저럭 넘어갔다가 어쨌든 김용남 사태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김용남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유이재명의 실체를 본 거야. 유이재명의 실체를 보고 사실 김용남 사태 때 김용남을 선택하면서 너 주워 먹으려고 왔지? 너 배신할 거지? 찌끔 이런 타령을 하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봤고 그리고 하나둘씩 빤스 내리는 거 봤고 연임 타령하는 국회의장을 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대부업도 괜찮다 뭐 대부업이 뭐 나쁜 거냐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소리 하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 저 당이 지정신이 아니구나 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조국 사태 그 평택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이 있다 공천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그걸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시 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누적돼 있어요. 이 감정도 다 누적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정청래 대표는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범진보 진영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이 인간적인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그 사라진 노무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애틋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어떤 대통령 권력과 그 개인적인 호감과 그 정부와 이거를 조금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인격인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대로 투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윤석열과 똑같이 봐요. 이명박과 똑같이 봐요.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봐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된 거는 비판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 자,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쌍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베어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방 식구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하나 더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뜻은 국민의힘 내란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 사람들 보면은 기겁을 하잖아요. 스크럼 짜가지고 내란 윤석열 만세 윤어게인 막 이런 모습만 보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제일 편한 상대가 국민의힘인 거야. 부담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힘인 거예요. 왜? 쟤네들은 야 너 주워 먹을 거 있어 하면 올 것 같거든. 자기가 막 권력을 막 좀 이쪽에서 막 틀어지는 것 같으니까는 그럼 쟤네들이 나한테도 좀 굴복할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이쪽 저쪽이 적당히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 짓을 하든 간에 약간 허허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아니면 같이 막 골프 치고 같이 사우나 빡 하고 이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뭐 따지는 거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부패의 전조 단계입니다. 망조가 드는 전조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다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다, 뭐 국힘으로 간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